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말로 뜬금없이 2일 오후에 아주 비밀리에 남몰래 저기 이재명이는 나홀로 당선돼 왔습니다만은 나홀로 출마해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를 지금 방문으로 떠났어요. 아니 지금 왜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거기는 지금 러시아 관계라든가 여러 문제 뭐 전쟁 중이지만 그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적 외교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집권당 대표가 그럼 덜렁덜렁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로는 우크라이나 그 여당 국민의 종이라고 그러죠. 예, 국민의 종. 지금 대통령 젤렌스키가 국민의 종 출신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여당이겠죠. 그게 당 대표의 초청으로 간다는 건데 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한참 치러지고 있고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 사람도 지금 폴란드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럼요. 지금 상당히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죠. 돈바스크 지역인가요? 돈바스 지역 그쪽은 아직 전쟁이 워낙 치열하지만 러시아가 거의 이제 점령했다고 그러죠.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래도 좀 러시아 공격이 이제 퇴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장 심각한 지금 그 전황 속에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지자체 선거가 끝난 지 지금 이틀 지금 그 국내 전국이 지금 사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홍에 쌓여 있고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지금 여당 국민의힘도 대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법사위장 법사위원장부터 찾아와야죠. 찾아오고 하여튼 그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 내 싸움 그다음 국회 바깥 전국이 돌아가는 현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사령관이 뭐 사령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서 모르겠지만 의원직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사령관이 지금 그 외교가 급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원이 급한 나라지. 군사적 지원이.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적 지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중국 관계, 대러시아 관계. 우리 물론 미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미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러시아, 중국은 왜냐하면 러시아 편이기 때문에 어떤 이 대척 관계에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어떤 대결 관계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무기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서 우회적으로 캐나다가 그 탄약 같은 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우리를 그 탄약을 캐나다에 할인해서 팔면은 그 할인된 금액만큼 지원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눈 감고 아웅인데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지금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그렇게 첨예하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이렇게 첨예한 그 어떤 적대 관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 뭐 젤렌스키의 초청을 받고 갔다 그러면 조금 뭐 이해가 가는데 이런 그 당 대표의 어떤 초청을 받고 갔다. 그리고 그게 갔으려면 전쟁 초기에 갔어야죠. 아니 그리고 가더라도 그 국민의정 율레나 슐리악 대표 초청이라는데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난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급한 것은 무슨 원조 아닙니까? 무기든 뭐든 원조인데 식량 같은 거죠. 가서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곧 징계위가 당 윤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징계위. 뭐 성상납 사건 또 그 무마 사건. 그것 때문에 열리는데 그래 한켠에서는 그 징계위 그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결국 국민의힘에서 징계위 연기했잖아 할 수 없이. 이걸 말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소환을 해서 소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빼기인가요? 김빼기? 김빼기도 되고 그다음 또 이준석 그 당대표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관심을 좀 한번 받아보자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뜬금없이 방문한다는 거 사실 이 정도면은요 그쪽에 국민의 종 대표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나중에 하겠다. 연기에도 아무런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그 대표는 뭐 자기 스스로 무슨 결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할 권한이 없거든요. 이 때문에 진짜 빈손으로 가느니
이거 안 가는 게 더 나은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역시 관심을 받기 위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한 거, 관심을 받기 위한 거. 근데 관심 받기 위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축사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만났을 때 이준석 대표가 친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는 줄 수 없고 뭐 가시겠다 하면은 뭐 가시라. 당에서 판단해서 가시라. 그러니까 별로 탐탁지 않다. 왜 가려는지 참 그러네. 그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은 줄 수 없는 게 대통령이 친서를 줘버리고 그게 나중에 그 돼버리면은 공식적 지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 안에 뭐 지원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안부 친서 같으면 몰라.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준석 대표도 친서 이야기 한 게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 이건 뭐 그냥 관광 간 거지 의미 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달라 했는데 대통령실도 그런 정도의 외교 관광은 있으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렇게 도와줘야 하고 또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바이든 와가지고 뭔가 압력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외교적 문제가 되니까 이준석한테 특별한 미션을 좀 준 것 아닌가. 그런 것도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사 주었다고 또. 하더라도 우리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가서 안부 전하고 왔습니다. 잘 있는지 얼굴 보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공식 지원을 못하지만은 어떤 그 전쟁이 끝나거나 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건설 지금 아파트가 파괴된 게 워낙 많고요. 도시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우리가 또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쟁 끝나고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러시아도 뭐 간섭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떤 전쟁 무기 지원하고 완전히 성격이 인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지금 와서 어떤 무기 지원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 징계위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떠나기 전에 정말 민주당도 안 하고 있는데 당 혁신위를 또 얼른 구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번에 초선 의원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종로에서 됐죠. 그분을 혁신위원장을 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해놓고 혁신위를 띄우고 우크라이나로 빠이빠이 이렇게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 본인은 당 대표를 내년까지 6월까지인가요? 네. 계속 하겠다는 건데. 그 뜻이죠. 지금 그런 소리가 못 나오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지역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이준석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거기다 대고 물러나라고 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어중간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인데 원외에 그동안에 그 정치적 리더십이 바닥에 거기도 다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끌고 가는 것도 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일각에서 또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으로 나가서 좀 바람 쐬고 오면서 분위기를 좀 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 이준석 대표로서 좀 급해졌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그 전 대표가 갑자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 물론 뭐 될 확률이 워낙 컸지만은 안철수 지금 의원도 사실 당 대표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잘해가지고 뭐 자기 지지가 확고하고 당 내에서도 그런 모른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지지 기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의원 돼가지고 원내로 들어오면은 그래가지고 당 대표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안철수 사실 의원이 있죠. 이번 대선 과정을 이렇게 통하면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하고 가장 대비되는 면이죠. 이준석 대표는 좀 톡톡 튀는 맛은 있지만은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감각에 또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 의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국민의힘에서 만일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 다시 한다 그럴 때 상당히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기로서는 이제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혁신위를 딱 띄움으로써 있죠. 이 그 말을 쑥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봐라. 난 그 우리 당이 이번에 이겼지만 혁신을 해야겠다. 혁신이 끝나야 뭐 그러니까 뭘 하지. 물러나든 말든 할 거 그래서 아니냐. 그 이준석 대표도 꾀가 많으니까 예. 아마 그 부랴부랴 아니 그러려면 혁신이 뛰어오려면 자기가 당 국내에 있어야죠. 아니 그 최정희 위원장 이제 혁신이 위원장이 된다고 할 때 그 뭐 정치를 갖다 이번에 초선이고 정치를 안 해본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자기의 어떤 당 대표의 뒷받침 없이 혁신이 운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안에 있어야죠. 뭐 돌아는 오겠는데. 돌아는 오지만 그래서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꾀는 많이 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있는 꾀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또 하나 찜찜한 것은 이번에 금연에 예. 경기도 후보가 지사 후보가 아주 석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와 강영석 변호사 후보 간의 단일화 이 부분도 물밑 협상이 있었는데 이준석이 꽤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준석하고 강용석이는 완전히 이렇게 예. 그냥 등이 갈렸지 않습니까? 철천지 웬수가 됐고 이준석이가 반대하고 결국 강용석이가 입당을 못 해갖고 무소속 예. 출마를 해서 예. 결국은 진 거 아닙니까? 0.15%인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 결과 과거에 지역 갈등이 그렇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젠더 갈등, 예. 20대 남, 또 20대 여. 또 30대 남녀, 이 젠더 갈등이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지금 돼버렸어요. 이걸 부추긴 사람이, 이걸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그 강용석 후보의 영입, 그 다음 젠더 갈등 문제, 이걸 이준석 대표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게 반대로 됐을 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가 나타난 게 지금 이번에 강용석 후보가 5만 표 가량 얻었거든요. 5만 표죠. 예, 근데 8천 표로 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강용석 그 후보의 표가 전부 다 김은혜한테 온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올 것이다. 네. 이거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그 영입 이런 걸 반대한 이유가 강용석이 들어오면은 중도파가 떠날 것이다. 근데 그렇죠. 그거는 진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요, 그 중도층 중에서도 이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은 역시 김은혜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생각대로 떠나지는 차라리 기권이 있으면 몰라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 사실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이, 대선 때도 많이 돌출됐지만 이번 선거에 더 많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번에 여러 가지,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그 다음 강용석 후보의 국민의힘 영입, 이런 게 안 한 게,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뭐 근거를 많이 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경기지사를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미숙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특히 이제 강영석 변호사하고는 그런 사감이 많이 작용했지 그러니까 사감으로 할 때가 않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과거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단일화 때도 안철수하고 그동안 그렇게 그러니까요. 싸우고 그래갖고 사감 때문에 결국은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이틀 전에 이준석이가. 되는 바람에 예. 그 효과가 없었다는. 별 효과는 못 봤죠. 예. 이준석이가 계속 틀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트는데 그걸 또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전연돼 갖고 결과적으로는 큰 덕을 못 봤는데 이번의 경우도 결국 안 돼 가지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 거라니까. 아니 지금 그 결과는 그렇잖아요. 네, 자기는 결과가 그렇게 뭐 딱 딴 이야기 나와 하지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지금 걸리니까 이런 때는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예. 최고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예, 소나기는 그건데, 피하고 보자. 저번에 이 시간에도 아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조금씩 당을 갖다가 조금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이제 불안한 리더십 예. 그런 것 때문에 집권당 대표로서 내년 6월까지 가기에는 좀 불안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안철수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좀 착근할 시간이 지나면은 연말 정도, 연초 정도는 당이 재정비 돼가지고 윤석열 시대 예. 정부도 완전히 바뀌었고 당도 바뀌어야죠. 간판이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범을 내년 초에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것들이 아마 국민의힘 내에 상당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당장 그건 할 수는 없죠. 이겼는데 그러니까 두 개 이겼는데 물러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인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